도전과 고난, 갈등으로 가득한 삶의 연속에 오늘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정하려 애를 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긁구나 하면서 주머니듯 긁구나 하는 독백에 내 마음이 어느새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 모두가 사랑이요 모든 순간이 고통으리 하루하루가 금사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3년생 청주에 살고 있는 송영권입니다. 2013년부터 긁구나 선생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긁구나, 그렇구나의 줄임말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정하며 살자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읊어드린 시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산골에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서 부모님과 저희 7 형제가 같이 지냈습니다. 방 안의 흙벽에 벽지도 바르지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이제 검정고시로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또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돼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 방송통신대학을 입학해서 대학 과정을 공부했는데 꼭 10년이 걸렸습니다. (1974년) 고용노동부, 그 당시에는 노동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었지만은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노동청의 지방관서 중 1급제인 서울 중부지방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충주 촌놈이 서울 중심지에 가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많이 어리버리했을 겁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던 중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공직생활에 부정적인 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던졌는데 선배들의 만류와 회유로 할 수 없이 고향이 충주로 내려와서 다시 청주를 거치게 됐습니다. 청주로 와서 1979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 뒤 한 2년 뒤인 1980년대 초에 제 삶에 대한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무원으로 또 필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계산 장현면에 있는 가전사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주로 와서 나름대로知名도가 있는 어느 유명 인사를 찾아뵙고서 제 진로를 또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거기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 밤에 혼자서 눈이 많이 쌓인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민과 방황기를 겪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저 평범하고 순탄한 공직생활을 했는데 2004년 초에 갑자기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00세 시대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을 꼭 30년만 하고 정년을 10년 남겨놓고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기 퇴직을 하는 거 보고서 주위의 시선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그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해서 아내가 경영하는 식당 일을 도왔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 저희 부부가 24생을 함께 하다 보니까 소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참 엄청 다퉜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지내다가 제가 마침 공인 노무사 자격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나는 따로 노무사 사무실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아내한테 던졌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당신 놀이터를 가겠다는 건데 그것은 허락 못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자기 옆에 잡아놓고서 몸종처럼 부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저는 성격이 확실하게 틀렸고 또 서로 추구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다만 가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했고 저는 밖에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성취감이나 존재감 또 자존감을 추구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제가 살 길은 따로 독립해서 제 일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얻고 결국은 공인노무사 계약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인노무사 계약을 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죠. 이런저런 비용의 지출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기업의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관계 법률 차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기업을 많이 확보하는 게 급선무여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청주는 물론이고 저 진천, 음성까지 샅샅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낮에는 예부로 활동을 했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은 부실했고 또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하다 보니까 4년 만에 도내 최고의 노무법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급부가 컸습니다.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건강도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몸에 힘이 다 빠진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은 장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저 우울증 진단만 하면서 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약을 입에 털어넣는데 참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뱉어내고 그랬습니다. 열정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등과 패배감으로 꽉 차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폐업 절차를 진행하라 얘기해놨고 저는 그저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목을 맬 것인가, 아니면은
손목의 정맥을 끊을 것이냐, 또는 대청 때문에 있는 문의 대교에 가서 몸을 던져 죽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죽을 궁리만 했습니다. 한여름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름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천둥번개를 치면은 그것을 계기로 이 세상이 아주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8월 초 6월 달에 제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여름을 지나고 8월 말쯤에 서울에 있는 어느 젊은 노무사가 제 소식을 듣고 제 사무실을 인수할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은 없겠고 하다 보니까 양돈하되 저한테 상위 고문자리를 달라는 조건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실을 이제 양도하고 나서 편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돼 갔는데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11년 10월 달에 아내로부터 제가 강제 격리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가정이 완전 해체되었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 이거 참담하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2012년 2월달 경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우연히 신앙송 아카데미를 만나가지고 신앙송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만난 시가 김설아 시인의 날마다 이런 날에게 하소서입니다. 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 시를 저한테 치매를 걸듯이 수천 번 읊조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번 읊조리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성의 치유력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 좋은 신앙성을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 좀 써보자 하는 뜻으로 교도소,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교회 등에 가서 혼자 봉사하다가 기왕이면 여럿이 같이 하자는 뜻으로 3, 3, 5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기왕이면 제대로 된 공연으로 봉사하자는 생각으로 2015년 8월 달에 에코 신앙송 클럽이란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송의 시극, 거기에다가 이제 가요, 민요, 악기 연주, 무용까지 곁들이는 종합장르였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이르는 시니어 세대 130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또 자체 기획 공연도 가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성취감이나 자존감을 갖게 하고 또 노인들께는 즐거움이나 위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어진 아내한테 고마운 생각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또 그런 아내 덕분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날마다 이런 날이게 하소서 김설아. 창백했던 얼굴에 오늘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가 가슴을 차지한 지금 살다 보니 배운 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 마음 적셔도 오늘은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평생 현역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70이 되면은 그 70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 11월에 방문 요양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었네요. 참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제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업이란 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분들께 요양보호사를 보내서 청소, 세탁, 또 음식 준비, 말벗과 또 병원 등의 행동을 도와드리는 일인데 요양보호사의 그런 서비스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르신들 찾아뵙고 충분히 말벗을 해드리고 또 제 차로 어르신들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꽃구경에 바깥바람도 쐬어드리고 외식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르신들과 친구같이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제가 성당이나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참 제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구비구비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렇구나 하면서 저를 토닥이고 그렇구나가 다른 사람도 토닥이고 위로하지만은 저 자신을 위로하는 토닥이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참 열심히 이렇게 살긴 했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만하면 족하고 이만하면 감사하고 행복하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